옳은 소리에 이 유튜버로 등장해서 화제가 됐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두고 그간의 행보와 연관지어서 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손수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런 반응들이 나왔는지 했던 얘기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저에게 너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인권을 탄압하고 또 근로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2002년도에 그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밀린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는 셀프 디스클로저라고 하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야기, 남들이 그러니까 캐묻지 않으면 모를 그런 이야기들 스스로 내뱉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면접 자리에 자기소개 때 많이 하는데 황 대표가 당 대표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처음이 아닌가. 나름 진솔한 면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대신에 정무적 감각이 최근 행보에선 부족한데 이 모습도 그런 일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젊은 세대들을 잡아야 되고 중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해 나가야 되고 또 총선에 있어서의 정확한 대안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몰라도 되는 얘기다. 내가 언제 그런 거 알고 싶어 했어? 젊은 층에 대해서 정책이 뭐냐고 그래서 일자리 어떻게 만들 거고 젊은 층의 지금 좌절과 절망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어려운 사람한테 시혜 베푸듯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색소폰 불어줄 건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공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 부분들을 특히나 청년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의 맹점들 이런 부분을 짚고 들어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총선으로 치달아가고 실제로 본인들의 정당이 총선 체제를 이미 선언한 거나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어떤 걸 믿고 그쪽에다가 표를 던지고 인재들이 들어오게끔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황교안 대표의 지지층은 그래도 제법 아직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었죠. 색소폰을 부는 이런 모습들, 사실 그 공안검사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런 그 국민들이 보기에 있는 그 벽 같은 것을 나름 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조금 깨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색소폰을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 대선 때 왜 색소폰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참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을 할 때는 아마 대선까지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근데 대선 하기 전에 지금은 일단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을 어떻게 쇄신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총선 체제인데 지금 언론에서 한국당 관련 기사가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황교안 리더십 위기, 그다음에 공감병 갑질, 황나 경쟁구도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가지고는 저렇게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색소폰을 불면 본인의 이미지는 쇄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는 전혀 플러스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은 레밍처럼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홍준표 대표의 말을 원용한 거예요. 그런 분들 외에는 당 내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좀 파격적으로 한다면 드럼이나 이런 걸 치셨어야죠. 드럼이요? 요즘에 유플래시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트렌드라도 쫓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색소폰은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특히나 교회를 중심으로 차인 표시 이후에 좀 이렇게 그런 악기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낡았다. 자꾸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대의 풍어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클린턴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근데 이제 색소폰 동호회분들이 보시면 또 화내시기 때문에 악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점에 이런 영상이 적합하느냐, 저희가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밍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용이죠. 들쥐, 그러니까 이제 무리 져서 이제 쫓아다닌다, 이런 의미인데 총선 이기고 나서 불어라.
헛발질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답답하다. 맹목적으로 수장 따라가는 문외 정치 시대다. 이유는 정치 초년생을 따라다니면서 딸랑거리면 뭐 의원직 하나 얻을 거 아니야. 이런 직접적인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되도록이면 활동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무색할 정도로 최근 SNS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점을 가만히 보면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최근에 또 다 떨어졌죠. 그리고 대표나 원내대표 아니면 좀 지도층급 그 다선 의원들이 헛발질할 때 이럴 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을 위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당을 위한 거다. 예.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정치 초년생을 데려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 초년생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정치 다년생이라서 더 낫다는 건가요? 지금 저는 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냐면 홍준표 전 대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당 현역 없어 도전한다 그러면서 창녕 출마가 지금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대선 후보까지 지내고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라면은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정말 여권의 거물급이랑 겨눠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녕 이야기도 그 당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본인이 이제 나가고 싶은 그 네, 지역구 중에 나가고 하나. 싶은 데가 예. 왜 거기냐고요. 예. 여권의 거물급 인사랑 뭔가 경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 정도의 체급 정도가 된다면. 근데 대놓고 그런 데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그냥 뭐 내가 어느 정도 뭐 인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손쉬운 뭐 상대적으로 손쉬운 고향에 출마해가지고는 결국 또 배지 달아서 예. 또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뭐 그냥 삭발만 했을 뿐이지 전혀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있는 보수당의 중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지적해 주신 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돈 받고 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SNS에 본인이 이제 했던 얘기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의원을 한 번 더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데 험지에는 나가고 싶지 않고 나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내가 좀 유리한데 나가고 싶은데 고향 근방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조금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 그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그 정치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다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곳에서 그야말로 덩치만 불렸지 네. 내용 성과물을 갖다 내놓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낡은 정치를 자꾸 답습해가는 그런 모습들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문을 내고 있는 건데 예.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 어떻게 보면은 백의종군 한다고 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갖다 제대로 보여주려면 정말 내가 뭐 아직까지 그 죽지 않았다. 확실히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뭐 예. 유튜브에서 그 새로운 매체에 적응해서 이 나름대로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된 것처럼 정치권에 돌아와서도 내가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나는 그 충분히 아직까지도 선두에 서서 장수로서 내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뒤에서 이제 진지만 치고 기회만 있겠다. 보고 있다 이런 예, 비판이 이거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가 예. 말하고 맞지 않는 낡은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논란은 뭐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바라본 인재 영입 1호 본인이 뭐 3고초려 했다. 10고초려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인데 기자회견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텐데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큰 화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억울한 면이 있겠죠. 사실상 그 불기소 내용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군 무력화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다. 이렇게 변을 내놨었는데 뒤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싶은 거죠. 후방에서 꿀 빨던 애들이 대장님 힘들게 한다며 2030들 가슴 아파한다. 그러면서 군 인권센터 소장인 임태훈 씨 최근 그 계엄 문건 공개를 두고 감론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뭐 삼천교육대는 5공화국 시절 군부 시절에 80년, 81년 한 2년간에 걸쳐서 억울하게 많이 끌려간 분들도 있었죠. 사실상의 폭력 교화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수백 명이 숨지고 이후에 이 정신적인 피폐함으로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삼천교육대. 여기를 보내야 된다. 과거의 군부 시절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인물이 제1 인재 영입 1호였다. 이 부분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가 더 같이 추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 박찬주 대장을 특히나 직권남용 등등을 불기소한 이유가 뭐냐면 감 따라 골프공 주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군인의 입장에서 지휘관의 입장에서 공감병들에게 직권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본인은 그게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 오늘은 또 말이 기자회견에서 안 그렇게 되는 얘기를 얘기죠. 하셨어요. 예. 군인한테 예를 들어 총을 잘 쏘게 한다든가 작전대로 움직이게끔 한다든가 이걸 예. 해야지 감을 따라고 합니까? 이건 군인에게 시키는 마땅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이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기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군을 무력하게 위한 불순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아무런 논리와 근거도 없이 설파를 하는 데다 얹어서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것은 참 참혹한 그분의 지금 그 수준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빨리 대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을 위해서도 나은 일이었구나. 이제 우리 군도 지금 과학화되고 선진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 이런 식의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의 대장이고 이렇게 남아 있어서는 오히려 군의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됐다라고 예. 국민들이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인재가 된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아예 배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 의견에 따르면 포기할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이후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인사를 새로 발표할 때 포함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청년 인재라며 발탁한 백경훈 청사진 대표, 공동대표, 그리고 청년힘이 여는 미래 대표, 이분이 이제 신보라 의원 보좌관의 남편, 그리고 뭐 학교 선후배로 얽히면서 세습 영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신보라 의원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인터뷰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내 영입 과정에서 계속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드러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박찬주 대장 1호로 영입을 할 때 최고위에서 반발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신보라 의원 뭐 비서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단지 그것만 가지고 세습 공천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 문제가 뭐냐면은 백경훈 씨가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당 내부에서 이렇게 견제가 시작됐다, 뭔가 총질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의 그 리더십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당이 정리가 안 되고 공천권을 가지고 4분 5열 뭔가 내 몫을 더 차지하기 위한 견제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건데, 해법은 간단해요. 인적 청산하고 물갈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냐가 문제고, 지금 인적 청산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인재를 영입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인적 청산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새로운 인재 영입이라는 것도 지금 이런 식의 코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을 겨냥한 인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